누나 건드리지 마세요. 짜장면 먹던 어린아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날은 엄마 장례를 치른 날이었습니다. 주머니엔 돈도 없었습니다. 수연은 결국 죽은 엄마 가방 속에서 나온 검은 카드 하나로 동생들에게 짜장면을 사줬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짜장면을 먹기 시작한 지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중국집 골목으로 검은 세단이 한 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 또 한 대, 정장 입은 남자들이 줄줄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애들이 무슨 잘못했대? 그때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한 노인이 중국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아이들이 먹던 짜장면 그릇을 보는 순간 그대로 무너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카드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도대체 죽은 엄마는 왜 그런 카드를 숨겨놨던 걸까요? 그리고 회장님은 왜 아이들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까지 내리는데 짜장면 냄새는 왜 그렇게 사람 서럽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누나, 나 배 안 고파? 민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허름한 운동화 안으로 양말까지 젖은 아이가 중국집 유리문 앞에서 눈을 못 떼고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웍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철판에 춘장이 볶아지는 소리, 뜨거운 기름 튀는 소리, 그리고 손님들 웃음소리, 그 냄새가 골목 끝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할인이는 유리창에 손바닥을 살짝 올린 채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입김이 유리창에 하얗게 번졌습니다. 누나, 저기 봐봐. 왜? 애기 짜장면도 있네. 도윤이는 수연 품 안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작은 볼이 수연 어깨에 닿아 뜨끈했습니다. 근데 그 따뜻함이 이상하게 더 서러웠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손에 꼭 쥔 검은 비닐봉지가 축축하게 젖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받아온 엄마 유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배는 고픈데 돈이 없어서 괜히 음식 냄새 나는 골목만 피해 걷게 되는 날 말입니다. 근데 더 서러운 건 내 배고픔보다 옆 사람 배고픈 게 먼저 보일 때입니다. 수연이 지금 딱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애들은 제대로 먹은 게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육개장 조금 먹은 게 끝이었습니다. 근데 그 육개장도 할인이는 눈치 보느라 반이나 남겼습니다.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밥 먹는 게 죄 같았던 겁니다. 수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국집 간판 불빛이 비에 젖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빨간 간판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새어나왔습니다. 그 냄새가 사람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가자. 수연이 겨우 말했습니다. 그러자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왜? 짜장면 냄새 맡으면 엄마 생각나. 그 말에 수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그 단어 하나가 사람 가슴을 이렇게 후벼 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수연은 애들 얼굴을 못 봤습니다.
대신 비 오는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번져 있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불빛 위로 엄마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짜장면은 슬픈 날 먹는 음식 아니다. 엄마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는 날 먹는 기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살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장례까지 치르고 나니 통장에는 4,000원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휴대폰 요금도 밀렸고 월세도 2달째였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애들이 지금 짜장면 냄새 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이 너무 오래간만이라 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민우가 갑자기 등을 돌렸습니다. 가자 누나. 나 진짜 안 먹고 싶어. 근데 아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순간 민우 귀가 빨개졌습니다. 하린이는 얼른 동생 배를 손으로 가렸습니다. 도윤이는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짜장면. 수연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니면 눈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였습니다. 비닐봉지 안에서 뭔가 단단한 게 손끝에 걸렸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안을 뒤졌습니다. 엄마 낡은 가방이 있었습니다. 지퍼 손잡이는 닳아서 쇠가 드러나 있었고 가방 모서리는 다 해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 가방을 죽기 전까지 들고 다녔습니다. 폐지 주우러 갈 때도, 병원 갈 때도, 시장 나갈 때도 늘 그 가방 하나였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서는 오래된 화장지 냄새와 싸구려 파스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거기엔 접힌 영수증 몇 장과 작은 수첩 하나, 그리고 검은 카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 손끝이 멈췄습니다. 카드였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모서리 색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깨끗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이것만은 소중하게 닦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카드 뒷면에는 볼펜으로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027. 수연 눈썹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이 번호를 본 기억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였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수연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수연아. 응 엄마. 그 카드 버리면 안 된다. 무슨 카드? 검은 카드. 그때 엄마 손등에는 링거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마른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힘들 때만 써라. 수연은 그 말을 그냥 아픈 사람 헛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카드가 손 안에 있었습니다.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응? 우리가? 수연은 한참 대답 못했습니다. 차가운 카드 감촉이 손바닥 안에서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졌습니다. 아이들 어깨는 다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린이는 계속 중국집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국집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로 확 밀려왔습니다. 춘장 냄새, 양파 볶는 냄새, 뜨거운 국물 냄새. 그 냄새에 도윤이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중국집 사장 왕춘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연 얼굴을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이고. 사장이 앞치마로 손을 닦으며 다가왔습니다. 장례 치르고 오는 길이냐?
수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애들 밥 안 먹었지. 그 한마디에 수연 목이 턱 막혔습니다. 사장은 잠깐 수연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조용히 메뉴판을 내려놨습니다. 앉아라.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딱 한 번만 쓸게. 진짜 마지막으로. 근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중국집 유리창 밖으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빗물을 가르며 선 새까만 차체 위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또 다른 검은 세단 한 대가 골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찬바람이 중국집 안으로 훅 밀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안 손님들 시선이 전부 입구로 향했습니다. 젖은 옷, 축 처진 운동화, 그리고 어린 동생 셋 데리고 들어온 수연 모습이 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괜히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비 맞은 머리카락 끝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닥 타일 위로 작은 물웅덩이가 생겼습니다. 왕춘식 사장이 얼른 수건 하나를 건넸습니다. 애들부터 닦여라. 수연은 두 손으로 수건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 그 짧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수연 눈시울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병원에서도, 집주인 앞에서도 수연은 계속 죄송하단 말만 하고 살았습니다. 돈 없어서 죄송하고, 못 갚아서 죄송하고, 엄마 못 살려서 죄송하고, 동생들 제대로 못 먹여서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너질 때는요, 혼날 때가 아니라 누가 따뜻하게 대해줄 때입니다. 그동안 버티던 마음이 그때 무너지거든요. 할인이는 의자에 앉자마자 메뉴판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근데 손으로는 계속 옷소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먹고 싶은데 말 못하는 아이들 특유의 눈치였습니다. 민우는 그런 동생 눈치를 먼저 봤습니다. 누나 난 진짜 안 먹어도 돼. 왜? 속 안 좋아. 근데 그 말 끝나자마자 배에서 또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왕춘식 사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속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배가 고픈 거겠지. 민우 귀가 빨개졌습니다. 수연은 애써 웃는 척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짜장면 가격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3,500원, 곱빼기는 5,000원, 짬뽕은 6,000원, 탕수육은 18,000원. 수연은 손가락으로 메뉴를 짚다가 멈췄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짜장면 3개, 애들 먹고 나면 끝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안 먹으면 됐습니다.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엄마나 누나들은 배 안 고픈 척 제일 잘합니다. 할인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나, 응? 나 오늘 짜장면 천천히 먹을래. 수연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할인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빨리 먹으면 금방 없어지잖아. 그 순간 수연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왕춘식 사장이 괜히 주방 쪽으로 고개 돌렸습니다. 아마 울컥한 걸 숨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주문은? 수연은 잠깐 카드 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엄마 카드였습니다. 병실에서 마지막까지 절대 버리지 말라고 했던 카드. 수연은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짜장면 4개 주세요. 민우가 바로 고개 들었습니다. 누나 너 안 먹는다며. 먹어. 돈 없잖아. 순간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숟가락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수연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오늘은 괜찮아. 근데 그 웃음이 너무 어색했습니다. 민우는 입 다물었습니다. 애가 다 알아버린 얼굴이었습니다. 그 나이 아이가 지으면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뒤 주방에서 웍 소리가 크게 터졌습니다. 치익. 춘장 볶는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윤이가 냄새 맡고 눈을 비볐습니다. 짜장면. 할인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짜장면 먹어. 도윤이는 아직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것도, 집에 돈이 없다는 것도, 근데 그 천진한 얼굴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수연은 괜히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검은 세단은 아직도 중국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물 위로 길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괜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가방 들던 배달원이 갑자기 문 밖을 보고 중얼거렸습니다. 왕춘식 사장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입구로 또 다른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차종이었습니다. 같은 검은색, 같은 번호판 스타일. 수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애들은 몰랐습니다. 짜장면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시 뒤 뜨거운 그릇 4개가 테이블 위에 올려졌습니다. 김이 확 올라왔습니다. 윤기 흐르는 춘장 위로 오이채가 가지런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그걸 보는 순간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와! 도윤이는 박수까지 쳤습니다. 짜장면이다. 근데 민우는 젓가락을 안 들었습니다. 대신 수연 얼굴만 봤습니다. 누나 진짜 괜찮아? 수연은 얼른 면을 비볐습니다. 뜨거운 김 때문에 눈이 따가운 척했습니다. 먹어 빨리 불어. 할인이는 젓가락으로 면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입안 가득 넣고 오래오래 씹었습니다. 마치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수연 기억 속에서 갑자기 오래전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엄마는 시장 반찬 가게 일 끝나고 짜장면 4그릇을 포장해 왔습니다. 근데 본인은 안 먹었습니다. 수연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러자 엄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짜장면 냄새만 맡아도 배부르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배고픈 사람이 자식 먹이는 모습이었다는 걸. 수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할인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누나, 왜? 엄마 살아있을 때 생각난다. 그 말에 도윤이도 입에 묻은 춘장 그대로 고개 들었습니다. 엄마 언제 와? 순간 수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는 얼른 동생 어깨를 감쌌습니다. 도윤아. 근데 막내는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 병원 갔어? 수연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국물 냄새 속에서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짜장면 그릇 안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슬픈 순간은요, 누군가 떠난 걸 인정해야 하는 순간보다
아직 기다리는 사람이 남아있을 때입니다. 도윤이는 아직도 엄마가 돌아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수연 가슴을 더 찢어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중국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찰랑. 찬 공기가 또 밀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정장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우산, 검은 구두, 젖은 바닥 위로 묵직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가게 안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손님들 숟가락질도 멈췄습니다. 남자들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수연 테이블을 바라봤습니다. 정확히 수연 손에 들린 검은 카드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연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민우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나, 응? 우리 뭐 잘못한 거야? 그 순간 중국집 밖으로 세 번째 검은 세단이 골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검은 세단이 골목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중국집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창밖 빗줄기 사이로 헤드라이트가 번쩍였습니다. 젖은 유리창 위로 검은 차 그림자가 길게 번졌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은 젓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뜨거운 짜장면 김은 여전히 올라오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그 김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손에 쥔 카드를 얼른 테이블 아래로 숨겼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 둘은 이미 그 카드를 봤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사람들 같았습니다. 수연은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카드가 잘못된 카드였나? 혹시 엄마가 몰래 빚을 진 건가? 혹시 이 사람들이 그 빚 때문에 찾아온 건가? 짧은 순간에 별별 생각이 머릿속을 찔러댔습니다. 민우는 수연 옆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평소엔 어른인 척하던 아이였지만 지금은 겨우 어린아이였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할인이는 입가에 춘장이 묻은 채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아직 상황을 몰라 면발을 손으로 잡으려다 가게 안 분위기가 이상해진 걸 느꼈는지 조용히 누나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겁나는 일이 진짜로 눈앞에 닥치면 사람은 소리도 못 지릅니다. 도망가야겠다 생각하면서도 발이 바닥에 붙어버립니다. 수연이 그랬습니다. 동생들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손끝 하나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왕춘식 사장이 앞치마를 툭툭 털며 정장 남자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님이면 앉으시고 아니면 나가주쇼. 애들 밥 먹는 중입니다. 사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허름한 중국집 사장 하나가 검은 정장 남자 둘을 막아서는 모습이 이상하게도 든든했습니다. 정장 남자 중 키가 큰 사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소란 피우려는 건 아닙니다.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에게는 그 정중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아도 사람을 얼어붙게 만든다는 걸 수연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왕춘식 사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뭡니까? 애들 밥상 앞에서 사람 겁주게. 정장 남자는 수연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확히는 수연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카드를 움켜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방금 결제하신 카드가 검은색 카드 맞습니까? 수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민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우리 누나가 뭐 잘못했어요? 그 작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도 민우는 수연 앞에 조금 더 몸을 내밀었습니다. 동생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모습에 수연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직 보호받아야 할 아이가 누나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작 남자는 민우를 내려다보다가 표정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왜 자꾸 우리 봐요? 민우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수연은 급히 민우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괜찮아. 괜찮다고 말했지만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고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뜨겁게 느껴졌던 카드가 이제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왕춘식 사장이 수연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묻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작 남자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카드가 뭐 어쨌다는 겁니까? 정작 남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웍 소리도 멈췄습니다. 주방 안에서 일하던 아주머니도 국자를 든 채 문틈으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확인됐습니다. 정작 남자의 말이 낮게 울렸습니다. 장소는 동천동 오래된 중국집입니다. 카드 사용자는 젊은 여성이고 아이 셋과 함께 있습니다. 수연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아이 셋, 젊은 여성, 카드 사용자. 그 말들이 마치 죄목처럼 들렸습니다. 할인이가 수연 옷깃을 잡았습니다. 누나, 우리 집에 가자. 그 말에 수연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나가야 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아이들이 겁먹었다. 수연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풀려 의자에 다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우가 얼른 수연 팔을 잡았습니다. 누나. 수연은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그냥 가자. 그때 왕춘식 사장이 큰 손으로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밥은 먹고 가야지.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장님, 죄송해요. 계산은 제가 꼭 할게요. 계산은 무슨 계산이야? 애들 밥 먹이다가 어디를 가? 그 말에 할인이가 울먹였습니다. 아저씨, 우리 때문이에요? 왕춘식 사장은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거친 손등으로 코끝을 한번 훔치더니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짜장면이 불어서 그래. 빨리 먹어야 맛있지. 할인이는 그 말을 듣고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짜장면 그릇 위에는 윤기 나는 춘장이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눈에는 더 이상 음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게 밖에서는 네 번째 차량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우산이 펼쳐지는 소리. 구두가 젖은 도로를 밟는 소리. 그 소리가 하나하나 중국집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창밖으로 검은 우산들이 줄지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주 중요한 사람을 기다리는 의식 같았습니다. 수연은 손에 든 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카드 위에는 빗물도 묻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물기가 번져 있었습니다.
자기 손에 땀이었습니다. 그때 수연은 문득 엄마의 마지막 밤을 떠올렸습니다. 병실 형광등 아래 엄마 얼굴은 종이장처럼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숨소리는 얇은 실처럼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엄마는 수연 손을 잡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응, 엄마. 말하지 마. 힘들어. 동생들 굶기지 마라. 알았어. 내가 할게. 내가 엄마 노릇까지 다 하려 하지 마라. 그때 수연은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누가 해? 엄마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눈가에 깊은 주름이 접혔습니다. 가난과 병과 걱정이 평생 눌러 만든 주름이었습니다. 엄마가 방법 하나는 두고 간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방법이 이 카드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정말 도움인지 아니면 더 큰 불행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남기고 간 물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낡은 손수건 하나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빛바랜 수첩 하나에도 그 사람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고 오래된 가방 안냄새 하나에도 그 사람 평생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품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들을 불러낸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수연은 카드 뒷면을 다시 보았습니다. 1027.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숫자 4개였습니다. 엄마 글씨였습니다. 그 삐뚤빼뚤한 숫자를 보는 순간 수연은 이상하게 울고 싶어졌습니다. 엄마가 살아있다면 지금 뭐라고 했을까? 괜찮다, 수연아. 겁내지 마라. 애들 밥부터 먹여라.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할인이 그릇을 밀어주었습니다. 먹어. 할인이가 눈물을 매단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나 무서워. 괜찮아. 저 아저씨들이 우리 잡으러 온 거 아니야? 민우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내가 있잖아. 그 말이 더 슬펐습니다. 왕춘식 사장이 그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주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군만두 좀 튀겨. 주방 아주머니가 놀라 물었습니다. 지금요? 지금. 애들 먹게. 그 투박한 말 한마디가 가게 안에 얼어붙은 공기를 조금 녹였습니다. 기름에 만두가 들어가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치익. 그 소리가 이상하게 사람 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작 남자들은 여전히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계속 전화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예. 회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회장님. 그 단어가 가게 안에 떨어지는 순간 왕춘식 사장 눈빛이 변했습니다. 손님들도 술렁였습니다. 회장님이라니. 대체 무슨 회장님이 이런 비오는 골목 중국집에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수연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엄마의 카드가 정말 큰일을 부른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희 그냥 갈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작 남자가 급히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에 민우가 수연 앞을 막았습니다. 우리 누나 건드리지 마세요. 정작 남자는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수연은 민우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작고 뜨거웠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얼마나 무서움을 참고 있는지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민우 귓가에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나가 있어.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수연은 알았습니다. 지금 자신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때 중국집 문 밖에서 갑자기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정장 남자들이 동시에 자세를 고쳤습니다. 검은 우산들이 한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빗속에서 아주 천천히 한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검은 코트 깃을 세우고 있었고 머리에는 희끗한 빗물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어 보였지만 걸음은 무겁고 단단했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몹시 다급해 보였습니다. 그 남자가 중국집 유리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수연을 지나 아이들 그릇 위에 짜장면에 멈췄습니다. 다음 순간 남자의 얼굴이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차갑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왕춘식 사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 강태성 회장 아니야? 수연은 그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어른들은 모두 그 이름을 아는 듯 했습니다.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도윤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짜장 묻은 입으로 수연에게 기대었습니다. 하린이는 울음을 참고 있었고 민우는 여전히 수연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강태성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찬비 냄새가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는 수연 앞까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정장 남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왕춘식 사장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강태성은 테이블 위 짜장면 4그릇을 바라보다가 수연 손에 들린 검은 카드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카드 어디서 났습니까?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태성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시선이 수연 얼굴에 닿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잃어버린 누군가를 보는 사람처럼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아주 낮게 거의 숨처럼 말했습니다. 정혜 씨를 닮았군요. 수연의 손에서 카드가 툭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카드가 젖은 타일 위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강태성은 그 카드를 향해 몸을 숙이다가 갑자기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가게 앞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비 맞은 낡은 중국집 바닥 앞에서 아이들이 먹다만 짜장면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카드 뒷면의 숫자 1027을 확인한 순간 강태성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연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찾던 분의 딸입니까? 중국집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강태성은 바닥에 떨어진 검은 카드를 양손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큰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등 위로 굵게 솟은 핏줄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던 재벌 회장이라는 사람, 수십 명 비서 거느리고 다닐 것 같은 사람이 허름한 중국집 바닥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참고 있었습니다. 왕춘식 사장도 말을 잃었습니다. 정장 남자들 역시 당황한 얼굴로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아무도 이런 상황은 예상 못한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얼어붙은 채 강태성을 바라봤습니다. 저희 엄마를 아세요? 그 말이 겨우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카드 뒷면 숫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1027. 마치 오래전부터 그 숫자를 수도 없이 그리워해온 사람처럼 말입니다. 잠시 뒤 강태성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웃었습니다. 근데 그 웃음은 웃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울음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그분 성격 그대로군요. 수연 눈썹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이미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정희 씨는 끝까지 이 카드를 안 쓰셨군요. 그 순간 수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끝까지. 그 말이 이상하게 아프게 박혔습니다. 엄마는 정말 죽기 직전까지도 이 카드를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던 걸까? 여러분, 가난한 부모들은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자식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 합니다. 굶어도 괜찮다 하고, 아파도 괜찮다 하고, 죽어가면서도 괜찮다 합니다. 근데 사실 안 괜찮은 거거든요. 그냥 자식 마음 무너질까봐 참는 겁니다. 수연은 갑자기 목안이 꽉 막혔습니다. 엄마 병원비가 떠올랐습니다. 항암 치료 끊던 날, 엄마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 이제 다 나았다. 근데 그날 밤 화장실에서 피 토하는 걸 수연이 봤습니다. 엄마는 입 틀어막고 울고 있었습니다. 자식들한테 들킬까봐. 그 기억이 갑자기 목을 움켜쥐듯 올라왔습니다. 수연은 애써 눈을 깜빡였습니다. 엄마랑 무슨 사이셨어요? 강태성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장 바지 무릎 부분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도 안 쓰는 눈치였습니다. 그 시선은 계속 아이들 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짜장면 먹다 멈춘 아이들 얼굴이었습니다. 하린이는 젓가락 든 채 굳어 있었고, 도윤이는 짜장면 묻은 입으로 강태성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여전히 수연 앞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으로 누나를 지키겠다는 듯 말입니다. 강태성은 민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 동생들입니까? 네. 부모님은? 수연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원래 안 계셨어요. 그 말에 강태성 눈빛이 무너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망치로 가슴을 세게 내려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순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혼자 남겨두셨군요. 수연은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저런 표정을 짓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꼭 자기 잘못이라도 되는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왕춘식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혜 씨 아시는 겁니까? 강태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주 오래된 기억을 꺼내듯 말했습니다. 제가 25이던 해였습니다. 그 순간 가게 앞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습니다. 빗소리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사업 망하고 길바닥에 나앉았었습니다. 강태성 시선이 먼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흘을 굶었는데 아무도 손 안 내밀어 주더군요. 그 목소리에는
오래된 겨울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롭던 시절의 냄새 말입니다. 그때 정혜 씨를 만났습니다. 수연 심장이 천천히 빨라졌습니다. 엄마 이야기였습니다. 자기가 몰랐던 엄마의 인생이었습니다. 강태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허름한 중국집에서 설거지하고 계셨습니다. 왕춘식 사장이 놀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예전 삼거리 홍콩 반점. 강태성이 작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아이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날도 지금이랑 똑같았습니다. 수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고 저는 며칠째 굶고 있었고 강태성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혜 씨가 저한테 짜장면 한 그릇을 내주셨습니다. 할인이가 천천히 짜장면 그릇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우도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피식 웃었습니다. 제가 그때 체면 차리겠다고 안 먹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덧붙였습니다. 근데 정혜 씨가 그러더군요. 강태성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짜장면은 다시 일어나는 날 먹는 음식이라고. 순간 수연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똑같은 말. 단 한 글자도 안 틀렸습니다. 수연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는 날 먹는 기다. 강태성은 결국 얼굴을 손으로 덮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재벌 회장이 아니라 오래전 은인을 잃어버린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짜장면 한 그릇이 제 목숨 살렸습니다. 중국집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기름 끓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치익. 그 소리가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누군가는 별 생각 없이 건넨 밥 한 끼가 다른 누군가 인생을 살립니다. 근데 정작 밥 건넨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더 가슴 아픈 겁니다. 강태성은 천천히 품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진 가장자리가 다 해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젊은 시절 엄마였습니다. 지금 할인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앞치마 입고 손에 짜장면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연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할인이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분위기만 보고 같이 울먹였습니다. 민우는 고개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사진을 손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성공하면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혜 씨는 제 도움 절대 안 받겠다고 도망 다니셨습니다. 왕춘식 사장이 깊게 한숨 쉬었습니다. 정혜 씨 성격이 그랬지. 강태성이 작게 웃었습니다. 예. 끝까지 자존심 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과 미안함과 그리움이 전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왜 끝까지 도움 안 받았는지, 왜 죽기 직전까지 카드 숨겼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평생 자식들 앞에서 당당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강태성이 갑자기 수연 앞에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가게 안 사람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회장이란 사람이 어린 여자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연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진심이라 수연은 오히려 더 눈물이 났습니다. 강태성은 품 안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묵직한 갈색 봉투였습니다. 그리고 수연 앞 테이블 위에 천천히 올려놨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수연은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왜 그 카드를 안 썼는지 아세요? 강태성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는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수연 눈썹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태성은 봉투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 카드보다 더 중요한 걸 정희 씨가 숨겨두셨습니다. 그 순간 수연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숨긴 것, 그 말이 이상하게 무서웠습니다. 강태성은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중국지방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빗소리는 여전히 처마 끝을 때리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태성 입술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편지, 정희가 남긴 편지. 수연은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는 평생 편지 같은 걸 쓰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글씨도 삐뚤빼뚤했고 늘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와중에도, 폐지 주우러 다니면서도, 새벽 시장에서 손 다 터져가며 일하면서도 한 번도 자기 힘들단 말 안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엄마가 편지를 남겼다는 사실이 수연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태성은 코트 안주머니에서 낡은 흰 봉투 하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봉투 모서리는 오래 만져 해져 있었습니다. 앞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강 사장님께. 수연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글씨였습니다. 수연은 어릴 때 숙제 검사 받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이름 석자도 천천히 눌러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삐뚤한 글씨가 왜 이렇게 가슴을 찢는지 몰랐습니다. 강태성은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 씨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왕춘식 사장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몸으로요? 강태성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비도 없던 상황이었는데 굳이 절 찾으셨습니다. 수연 눈가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때도 병원비 없어서 진통제 반으로 쪼개 먹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입을 물어뜯으면서 통증 참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몸으로 누군가를 찾아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강태성은 편지를 손끝으로 천천히 펼쳤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 사장님. 그 한마디에 수연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잘 사셨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거면 됐습니다.
강태성 목이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드린 짜장면 한 그릇 마음에 담고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할인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민우는 그런 동생 등을 조용히 두드려줬습니다. 근데 아이 눈가도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수연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칼처럼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혼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죽는다는 걸. 근데 끝까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 겁낼까봐 웃습니다. 나 괜찮다. 금방 낫는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 뒤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어 있는지 자식들은 나중에야 압니다. 강태성 목소리가 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부탁 하나는 하고 싶습니다. 수연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강태성은 편지를 붙든 손에 힘을 줬습니다. 손등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우리 수연이.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수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기 이름을 적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연이는 아직 애입니다. 근데 저 대신 엄마 노릇할 겁니다. 그 애가 제일 걱정됩니다. 수연은 결국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숨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떠나면 수연이 어떻게 살게 될지, 동생들 없고 얼마나 울게 될지, 그걸 다 알면서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강태성도 더 이상 읽지 못하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춘식 사장은 담배라도 피우고 싶은 얼굴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주방 아주머니는 뒤돌아서 몰래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중국집 안이 온통 울음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강태성은 겨우 다시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장님, 평생 받은 은혜 갚겠다고 저 찾지 마십시오. 저는 그때 사람 하나 살린 걸로 충분했습니다. 강태성이 결국 웃으며 울었습니다. 끝까지 똑같으셨습니다. 그 목소리에 평생 그리움이 다 묻어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편지 마지막 부분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읽었습니다. 대신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우리 애들이 짜장면도 못 사 먹을 만큼 힘든 날이 오면 강태성 눈에서 결국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수연이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참고 참던 울음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수연은 고개 숙인 채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장에서도 못 울었던 울음이었습니다. 동생들 앞이라 참았고, 병원에서도 참았고, 영안실에서도 참았던 울음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편지 한 장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중국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인이도 같이 울었습니다. 도윤이는 영문도 모르면서 누나 따라 울었습니다. 민우는 입술 꽉 깨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강태성은 그런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연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게 안 사람들이 놀라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이란 사람이 어린 여자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강태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 말에 수연은 더 울었습니다. 왜인지 몰랐습니다. 원망해야 할 사람도 아닌데 그 한마디가 너무 따뜻해서 더 서러웠습니다. 강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하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태성 눈에도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정혜 씨가 지키던 가족, 이제 제가 지키겠습니다. 왕춘식 사장이 조용히 얼굴을 돌렸습니다. 아마 눈물 숨기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수연은 눈물 닦으며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하린이는 울면서도 짜장면 그릇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 맞네. 짜장면은 다시 일어나는 날 먹는 거였네. 그 순간 가게 안 누구도 말을 못했습니다. 빗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강태성은 결국 얼굴을 감싸쥐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왕춘식 사장도 뒤돌아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연은 하린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엄마가 왜 마지막까지 이 카드를 숨기고 있었는지. 엄마는 돈을 남긴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없어도 아이들 다시 일어설 사람 하나를 남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창밖 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들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집 안, 식어가던 짜장면에서는 아직도 희미하게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직 곁에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